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그래도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긴 한데 그래도 이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학교 급식에 로컬 푸드에 공급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지랑 어떤 농산물을 여기에 갖다 줘야 클레임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식재료 품질 기준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이 다 끝나면 혹시 이 내부 보셨어요? 학교급식센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공간에서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소비자들이 찾는 먹거리가 어떤 기준이죠? 안전한 먹거리. 이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인지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요즘에 소비자분들 젊은 엄마들은 어느 매장을 많이 가냐면은 유기농, 무농약 파는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아니면 친환경을 판매하는 매장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했을 때 그러한 좀 어려움이 존재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 사례 사진은 저희가 완주에서 세상을 바꾸는 밥상을 찍었을 당시에 이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비자분들이 썩는 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우리 파리바게트 빵 사서 먹지만은 그 빵 썩어요, 안 썩어요? 이제 효소를 발효해가지고 이제 신선하게 방부제가 안 들어간 빵이 이제 완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나면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합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뭐 텃밭알매라든지 완주 로컬푸드 인증 각 지자체에서 인증제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친환경 농업이 아니더라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증 체계 구축을 보니까 생산자는 이제 뭐 물론 친환경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학교 급식 기준 또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속처럼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GAP 기준에 준하는 인증제를 구현을 하는데 GAP에서 허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GAP에서는 GMO하고 제초제를 허용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추후에 합천에도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을 했을 때는 농가분들이 제초제와 GMO를 사용하지 않게끔 친환경적으로 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 학생들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우리 농가분들은 농약을 많이 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완주군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완주군도 한 10여 년 전에 완주 로컬푸드 인증제라고 도입을 했을 때 처음에 농가분들이 다 좋다고 반기셨을까요? 저희도 이걸 정착하는데 한 5, 6년 정도 걸렸던 게 농가분들이 그동안의 농사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더운 여름날 비 한 번 내리고 나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는 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늘 고민이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장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내시려면은 잔류농약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열이면 열분 다 절레절레 하셨어요. 왜?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만큼 화학비료도 많이 하고 하니까 무서우셨던 거예요. 이 검사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단계들을 다 이제 지나면서 안착시킨 게 로컬푸드 인증제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하다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우리 2015년도에 저농약 농산물 제도가 없어진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세계 기준, 전국 기준에도 안 맞아가지고 2015년도에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많은 농가분들이 이제 친환경 인증을 떼버리고 이거를 다시 친환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단계가 2015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만든 게 GAP 제도인데 이 GAP 제도는 제초제를 허용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GAP 같은 경우는 식품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내가 농사를 처음부터 지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소비자의 식탁까지 가는 이력 추적제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에서 생각했던 거는 일상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초제와 GMO를 허용하지 않는 안전한 단계 농산물을 허용하자. 그래서 만주군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인증서를 제출, 그다음에 검사를 하면 인증이 나오고 토양, 물, 작물 해가지고 총 3가지를 검사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이 가장 좋은 점이 내 농산물을 그냥 습관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장에 출하하기 한 보름 전에 내 거 농산물 한번 검사하고 내겠다. 자발적으로 바뀌는 거고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금 이 시기에 시금치 나오기 힘들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학교급식에 있을 때 시금치 좀 급하게 달라고 농가분한테 말을 드렸더니 농가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농약 친 지 2주 정도 됐는데 비도 별로 안 오고 이게 과연 안전한지 모르겠다. 검사해보고 적합이 나면 가져가. 그러니까 이 로컬푸드 인증제가 농가분들은 자기들의 생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돼가고 있어서 합천도 추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 학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들어올 농산물들은 저희가 외부 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안전성이 검증된 농산물만 학교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제초제부터 차근차근 하지 말고 제초 매트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일같이 풀을 작업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획생산 방식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서로의 공생관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농가분들이 로컬푸드를 시작하는 첫 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보면은 첫 해에는 농가분들이 생산 출하 계획서나 약정서를 쓰자고 하시면은 그래요. 내 밭은 제초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한 1년 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인증제를 만들거나 농약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가분들은 좀 건강하게 농사를 짓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감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오늘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단계가 거쳐지냐면은 이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총 나가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에 그려놓은 건데 우리 생산자 농가분들은 생산을 잘 해주시면은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지난주에 쓰신 생산 계획서를 바탕으로 농가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필요한 품목은 또 뭐가 있는지 심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서 학교급식센터에 필요한 품목을 저희가 매번 학교에 갈 때 배송 수집 아니면 농가분이 직접 여기로 매일같이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처별로 포장 올해 9월부터는 전체 학교에 다 공급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수요처별로 포장을 하는데 단 특징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분들이 직접 포장이에요. 하지만 여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는 농가분들이 학교 라벨을 저희가 드렸을 경우 아니면은 알려드렸을 때 다 포장을 해주셔도 좋지만은 여기 학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벌크로 박스떼기로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소분 소포장실에서 일일이 다 학교별로 물건을 포장을 거쳐가지고 출고 대기실에서 다음날 아침에 일괄적으로 학교에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루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인사 IC에 내년 5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곳에 하기 위해서는 농가분들이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아까 말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받으셔가지고
출하 자격을 획득하신 분에 한해서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시간 내셔가지고 이 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나중에 5월 돼가지고 직매장 딱 생기고 아무 농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교육도 그다음에 자격 요건도 그리고 합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출하가 가능한 점. 나중에 그래서라도 홍보를 해 주실 때 여기에 출하를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들이 출하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은 이제 직매장 같은 경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뭐가 가지고 있는데 출하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그리고 합천은 규모가 너무 적잖아요. 저희가 상반기 학교급식을 해보니까 제일 잘 나가는 무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10kg도 안 나가요. 이거를 열농가한테 다 쪼개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나누고 언제 출하한지 그리고 내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주 미약한 양이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율하고 그 품목이 너무 많으면은 다른 품목으로 심어달라고도 이제 요청을 드리면서 한 다음에 이제 학교급식에 출하하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갈 겁니다. 네, 가격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나 중간 상인에게 파는 것보다는 더 받아줬으면 좋겠어. 딱 그 정도 요구하세요. 우리 농가분들이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현실인 거를 너무 많이 잘 아시잖아요.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은 가격은 소비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생산자가 정하는데 그 가격 기준에 이제 직거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가격 조사도 해놓고 다 할 거지만은 농가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가격을 연중 받았을 때 내가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시장 합천에 하나로마트 가니까 어제 제가 깻잎을 사러 롯데슈퍼를 갔더니 깻잎 20장에 3,000원이더라고요. 그쵸. 지금 지난주에 장마 오고 이렇게 비쌌어요. 근데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니까 35장에 1,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농가분들이 소비자면은 어디를 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농가분들, 롯데슈퍼에 냈던 농가분들이 그만큼의 가격을 받으실까요? 아니죠. 거기에 이제 중간 상인들이 끼고, 근데 소비자들이 사가는 가격은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내가 농사에 지은 만큼 합당한 가격인지 이게 완주도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농가들이 조금 변질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4월, 5월에 한참 노지에서 상추 나올 때는 어찌 보면 상추 한 박스에 4,000원, 5,000원일 때는 직매장에 한 봉지에 1,000원 내는 게 너무 만족하세요. 하지만은 지금 장마 왔죠? 휴가철이죠. 부르는 게 돈인 상추값을 근데 그거를 이제 매장에 내시는 게 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안 오시는 양체분들도 계시지만은 농가분들이 사무실 와서 소리치세요. 나 이 돈으로 못 내겠어. 한 2,000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과연 맞을지. 농가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로컬푸드의 의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는 거니까 가격을 매길 때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내주시면 되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단가를 여기 센터에서 정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로컬푸드의 의미, 푸드플랜의 의미가 농가분들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너무 가격이 요동치지 않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합천 같은 경우 가격 단가가 좀 센 편이긴 한데
양파를 기준으로 많이 나온 양파를 기준으로 1년 연중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꾸준히 그 가격으로 농가분들 거를 매입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연중 공급을 하지만은 로컬푸드 직매장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은 이유가 농가분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밭대기 또는 벌크로 받기 때문에 소분 소포장에 이제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 단가는 로컬푸드 직매장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가. 아이들의 급식비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의 형성이 돼요. 5,000원에 반찬 5개에 국, 밥이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식재료를 했을 때 많지 않은 거죠, 돈이. 그나마 합천은 나은데 다른 지자체는 5,000원 안에 사람들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5,000원으로 식단을 꾸린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출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의 결정권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농가분들이 가장 우위에 있지만은 내가 소비자라면은 이 가격에 먹고 사 먹을 수 있을지, 내가 이 가격을 받았을 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고민하면서 가격을 결정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당일 출하해서 다음날 가져가는 형태인데 품목별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합천의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월에 나오는 딸기는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신선하니까 직매장에 이틀 정도 놔도 되지만은 5월, 6월 이 시기에 딸기는 쉽게 무르고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날도 더워지고 그 기간에 뭐 하루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제 합천에 유독 맞게끔 변동을 할 수 있는. 근데 로컬푸드 직매장은 신선함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그걸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가분들이 자주적으로 이제 출하를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평창을 갔는데 평창 맨 처음에 농사 잘 안 짓는다고 했잖아요. 첫 해에 생산자 회의를 했어요. 어떤 어머님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는데 자기가 매장에 오는데 너무 바쁘고 하니까 방울토마토 전날 진열을 해 놓을 테니까 다음날 거 바코드를 좀 뽑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매장 문 닫기 전에 다음날 바코드를 붙여서 진열을 할 테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농가분이 그거는 로컬푸드가 아니지 하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가분들이 점차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야로 직매장이 처음 오픈했을 때 매출도 잘 안 나오고 농가분들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거를 계속 느슨하게 갖춰갈 경우 과연 이 직매장이 소비자들에게 농가분들 본인에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지만은 잘 아는 거죠. 이런 판매 시스템을. 신선한 농산물들 물론 농가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소비자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싸고 저렴하고 안전한 거를 찾아서 늘 다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매장하고 급식의 식재료 품질 기준을 설명드릴 건데 제가 봤던 식재료 품질 기준에 가장 까다로운 거는 학교급식이에요. 이게 학교급식은 저희가 농가분들 교육을 시키고 농가분들도 물론 잘 알지만 이 아침에 시시각각 변하는 선생님들의 기분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가분들이 가장 잘 맞춰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이 품질 규격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저희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도 학교에다 할 말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가분들이 과연 이 가격에 이 품질에 냈을 때 본인이 소비자라고 하면 사서 드실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농가분들이 그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면 중파를 원래 상품 가격으로 딱 놓으시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아버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가격을 좀 낮추시던지 품질이 좀 아니잖아요 말했더니 농가분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아우 소비자들 몰라. 갖다 놓으면 다 집어가. 이게 정답일까요? 아니죠.
근데 분명 이런 분들이 생기고 매장을 열었을 때 농가분들이 이거 그냥 팔려. 근데 소비자들 물건에 처지는 것들, 안 팔리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상품들이에요. 근데 농가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은 그냥 놨다가 그냥 팔리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매장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고 합천의 먹거리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상추는 이 손바닥 크기, 애기들 먹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15cm에서 20cm 내외가 가장 좋고, 가끔 이 여름철에 얼굴 덮는 상추 많이 나오죠. 큰 거. 그런 것들은 출하하시지 않게끔. 그다음에 이제 이쁘게 포개 가지고 가지런하게 직매장에 내주셔야 되는 거고, 깻잎도 너무 크지 않게 떡잎, 그 다음에 모양의 검은 반점, 노란 반점, 그다음에 벌레들의 이충 같은 게 없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가장 좋고, 깻잎 같은 경우 학교 급식에 출하를 하실 때는 저 위에 꼬다리 부분 있죠. 꼬다리 부분을 가지런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내셔야 돼요. 제가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학교 급식에서 이 꼬다리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농가분들이 그냥 밭에서 따가지고 잘 캐켜서만 주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 저거 무게만 다 잘라가지고 사진 보내셨어요, 저한테. 이만큼 다시 가져왔겠니? 그만큼 이제 꼬다리의 무게. 직매장에 낼 때도 당연히 이쁘게. 우리 농가분들 공판장 가보시면은 그 세상 누구보다도 이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금치. 시금치는 모양에 따라서 뭐 김밥용, 요리용, 국용 다양하게 있죠. 하지만 이제 낼 때 가지런하게 하고 뿌리를 제거하거나 흙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전잎이나 이제 노란잎, 겉잎 같은 거는 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센터 직원들이 제가 상반기에 와서 보니까 농가분들한테 들어온 것 중에 이 전잎, 겉잎 제거하는 게 상당한 일을 요하는데, 엽채류 같은 경우 사람의 손이 닿으면은 어때요? 쉽게 무르고 상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없을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손질을 해서 센터로 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가장 클릭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제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이물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저렇게 백납 현상이 있는 꽃이 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잘 제거하고, 부추 농사가 쉬운 듯 하면서도 이게 포장을 할 때는 너무 어렵다고 농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완주의 한 농가분은 에어 쏘는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포장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어 가지고 묶기 전에 에어로 한 번씩 하면은 전잎이나든지 이물질들이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욱은 대가 너무 굵지 않고 꽃이 피지 않은 거. 이 대가 너무 그러니까 그 아욱은 밭에서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휘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끊어져야 되지, 대가 너무 굵어가지고 잘 끊어지지 않으면은 먹기도 불편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꽃이 정말 잘 피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꽃이 없게끔.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은 100% 반품이에요. 절대 허용해줄 수가 없어. 아니 저 아욱하는 게 뭡니까? 지금 뭐고? 아욱이요? 네. 아욱으로 이제 된장국도 끓이고 나물 무치기도 해요. 합천은 아욱 잘 안 먹어요?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참깨 값입니까 저게? 아닙니다. 시금치 비슷하죠. 시금치 비슷해요. 여기는 아욱을 모르시네. 그래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시금치를 대체하는 게 아욱 부추. 그러니까 나물이나 국용으로 많이 쓰고, 특히 봄철에 된장국에 많이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꽃이나 대가 너무 굵은,
그러니까 어른들 말하잖아요. 야들야들한 거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얇은 것들로 출하를 해주시면 되고 쑥가는 대를 먹는 거예요? 잎을 먹는 거예요? 잎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너무 길면은 절단해주고 너무 크지 않게 그 다음에 개화된 거 쑥갓에도 꽃이 피니까 그런 너무 늙은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되고 양상추 합천은 양상추 농사 많이 짓죠. 양상추는 어떤 게 좋아요? 결구가 차가지고 단단한 것들. 그 다음에 겉잎을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밭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그 팔랑팔랑이는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미친년 머리카락 휘둘리는 건 마냥 그 상태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사진하고 보다시피 겉잎을 다 제거해가지고 결구된 상품으로 가져다 주시는 게 좋은데 학교 급식에 저희 이유경 주사님이 계시잖아요. 주문 아마 하실 건데 농가분들한테 3kg 갖다 주세요 하면 농가분들 3kg 정확히 갖다 주시나요? 못 맞추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시는 게 학교 급식에선 좋은 게 왜냐면 저희가 양상추 3kg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새 학교에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한 통에 1kg 아니면 100g씩 정형화되어 있으면 가장 좋은데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딸기 같은 경우는 농가분들한테 그냥 학교별로 주문을 해가지고 그대로 배송이 나가요. 내 엽채류나 이러한 것들은 벌크로 주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뭐 10개 학교, 15학교 소분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조금 소분 감량들이 있어서 조금 넉넉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농가분들 아시면서 박스 포함해서 무게를 다르실 때도 있어. 그런 거 없이. 왜냐면 그러면 센터에서 소분하고 나서 물건 또 받으러 한번 가야 돼.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이 언제 먹죠? 봄에 먹고 이제 빠르면 12월부터 먹는데 이 냉이는 뿌리 부분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너무 굵지 않은 걸로 그 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냉이는 세척해가지고 파시잖아요. 세척을 한 다음에 온전히 말려가지고 센터에 납품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물기를 머금고 냉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면은 쉽게 상하고 이제 전잎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 그래서 냉이의 가장 중요한 건 건조인 것 같습니다. 시들면 하시고. 네? 시들면 3분 중에 끓여요. 시들다기보다는 이제 냉이 같은 경우 캐가지고 뿔이 있는 상태로 한번 물에다가 이렇게 농가분들이 헹구시잖아요. 그거를 다 마른 상태로 봉지에 담아서 센터에 납품을 해주셔야지 그 상태로 물기 있는 상태로 넣으면은 이제 쉽게 상하는 거죠. 청경채 여기 청경채 농사도 많이 안 짓죠? 요즘에 학교에서 청경채 많이 먹어요. 이제 중국 요리들이 조금 대두화되면서 네, 청경채 같은 경우도 좀 여리여리하고 한 폭당의 무게가 200g 내외인 거. 물론 청경채 같은 경우 근대가 잘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라서 농가분들이 많이 농사를 짓기도 하시는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 무게가 너무 나면은 이제 맛이 없는 거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장 맛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맞춰서. 근데 맞추려고 너무 크게 짓는 게 아닌. 배추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에 절임 배추 나가는 통배추로 나갈 김치용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은 겉잎을 다 떼고서 노란 배추 속만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은 속이 꽉 차 있고 심지가 없는 상태에 농산물을 납품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이 겉잎 같은 경우 진딧물이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제거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댁에서 드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학교 급식에는 최대한 깨끗한 농산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는 모양이 이제 고른 상태 그 다음에 곡과가 별로 없는 너무 휘어지지 않는 가끔 보면 또아리 트는 가지도 가지라고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집에서 다 잘라가지고 건가지로 이제 여기 센터에 주시거나 추후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시면 되는데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볶음 요리에도 먹지만은 요즘엔 가지로 차를 내 먹어요. 그러니까 차를 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고 너무 크기가 크면은 씨알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저거를 잘 모르시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었다고 말해요. 가지가 저게 너무 이제 과속돼서 씨가 생긴 부분인데 물론 먹을 수는 있죠. 하지만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죠. 맛이 없기 때문에. 고추는 비 오고 난 다음에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저 고추 끝이 아마 다 시커멓게 변하고 마를 거예요. 고추 같은 경우는 모양이 균일하게 반듯한 걸 주시되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거는 관점이 꼭지예요. 그래서 꼭지가 시들거나 검게 변하면은 이 농산물 오래됐다고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비 오고 나서 바로 다음에 땄을 경우도 꼭지가 검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꼭지 부분들이 살아있게, 그리고 꼭지가 없으면은 그것도 이제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의 꼭지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이나 직매장에 출하할 때는 꼭지를 좀 신경 써가지고, 그 다음에 모양이 들쑥날쑥하지 않게 균일한 모양으로. 합천도 보니까 고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제 추후에 저희가 건고추도 받을 거고 그걸로 뭐 고춧가루를 생성한다든지 할 때 꼭지 부분을 잘 여며주시는 게 가장 좋고, 생물로 납품하실 때는 꼭지 부분들이 너무 길지 않고 모양이 반듯한 것들로 납품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풋고추, 꽈리고추, 청양고추의 크기들이 있어요. 보통 남자 성인 손 이 정도가 한 20cm 정도 돼요. 그냥 이렇게 뻗었을 때. 그럼 고추는 한 우리 남자분 기준으로 한 반절만하게 재배하시면 가장 좋고, 오이고추 같은 경우는 최대 이 정도. 어르신들 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농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를 가지고 다니라고 나보고 일일이 이렇게 센치를 알려주냐고. 이 센치를 무조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규격 기준에는 맞게끔 허용은 다 해드리니까. 파프리카는 색이 선명한 걸로 알록달록한 거 출하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크기별로 출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농산물 납품할 때도 대중소 혹은 이제 파프리카도 크기별로 구분을 해서 내주시면은 센터에서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소포장할 때도 이제 편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균일한 모양의 균일한 중량이 들어가야 좋아해요.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300g의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200g짜리 파프리카랑 100g짜리 파프리카를 넣었을 때 그거는 이제 물건을 섞었다고 표현을 하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클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균일한 모양으로 해서 좋으시면 되고, 저 꼭지가 역시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원물 그대로. 양배추도 결구가 단단하게 되어 있고 겉잎이 제거된 상태로 납품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합천 같은 경우는 원체 소량 0.1kg짜리 양배추 주문이라던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원래 학교 급식은 절단을 하면 안 돼요. 원물 그대로 들어가는 게 특징이지만 합천 같은 경우 가면 이제 절단을 해서 들어가는데, 절단했을 경우 이 속에 추대가 있거나 속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점, 그런 부분들은 물론 농가분들도 아세요, 모르세요? 양배추 재배했을 때 알아요. 왜냐면 수확할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속이 안 찬 거는 이렇게 푹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속이 단단한 거는 정말 그 탁구공 느낌, 농구공 느낌으로 단단해요, 결구 자체가. 그런 것들 이제 한번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로콜리도 학교 급식에서 클레임 많이 걸리는 상품 중에 하나인 건데, 첫 번째 클레임의 이유는 저 뿌리 부분을 이렇게 대가 너무 길게끔 하면 안 돼요. 대 같은 경우는 꽃에서 한 5cm 정도 절단해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납품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개화가 되지 않는
꽃 피면은 브로콜리는 바로 막 노란색 꽃 피고 나중에 곰팡이 피고가 2, 3일 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로컬푸드에 출하하실 때 구간 이제 매일같이 출하를 하실 수 있게끔 농사를 지으셔야죠. 보관도 솔직히 가장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예요. 웬만큼 농사 기술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는 꽃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벌레들이 간혹 이제 발생하는데 색이 푸릇푸릇하니까 저희도 미처 발견을 못하기는 해요. 한번 다시 초보 포장을 했을 때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더 신경 써주셔서 납품해 주시면 좋아요. 당근 같은 경우는 모양이 고르게, 그리고 우리가 밭에서 공장이 아니니까 다양한 모양의 당근이 나오겠죠. 네, 학교급식의 상품 기준으로 내고, 뭐 로컬푸드 직매장에 안 모은 것, 안 이쁜 것들은 이제 모아서 주스용으로 낸다든지 하고, 이제 꼭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심박힘이 없는. 근데 이 심이 박히는 거는 저희가 농가분들을 기준으로 클레임이 많이 걸리면은 그의 농사는 대부분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간혹 어쩌다 심박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거짐 절단이 없이 원형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가늘지 않는 것들, 간혹 가지보다도 가는 당근들이 오면은 학교에서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물건이 안 좋으면은 어머님들 집에서 요리하시지만은 칼 댈 거 몇 번 더 대야 되고 손질할 게 많잖아요. 똑같아요, 학교도. 왜냐면은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몇백 명, 몇십 명 거를 조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손질이 가장 손쉽게끔 되어 있는 농산물이 좋은 농산물입니다. 무는 모양이 고른 상태에서 개당 무게가 한 1.5에서 2kg 혹은 1kg에서 1.5 사이가 가장 좋고요. 기형과 또아리트는 무들은 이제 제거해 주시고 반듯한 무로만 출하를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지금 무가 제철이 아닌 시기에는 가끔 이렇게 반절 보관해놨다 반절 잘랐을 경우에 이제 바람 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외해 주시고 내주시면 가장 좋아요. 마늘. 합천에서는 마늘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다 아시죠? 어떤 게 상품인지. 네, 이제 모양이 이제 가장 균일한 상태의 마늘을 내주시는데, 아마 마늘 같은 경우 저희가 직매장에서는 안 깐 마늘을 받겠지만 여기 센터에서는 깐 상태의 마늘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균일한 모양의 알맹이들로 해서 골라주시면 좋고, 추후에 이제 나중에 가공의 의지가 있으시면은 다진 마늘이라든지 마늘 후레이크로도 요즘엔 학교 급식에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파도 다양한 무게가 있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유통용이 있고 학교급식용이 있죠. 학교급식용은 저희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는 개당 180g이에요. 개당 180g에서 220g 사이가 가장 좋아요. 너무 커도 싫고. 그래서 마늘을 추후에 여기에 납품을 해주실 때는 밭에서부터 이제 크기별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고, 합천 혹시 양파로 김치 담아요? 저희 이제 완주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양파로 장아찌 김치를 담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무게는 100g 정도의 무게로 이제 선별을 해주셔서, 우선은 이런 것들을 수확하실 때는 크기별로 좀 수확을 해주셔가지고 납품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학교급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는 180g으로 이제 저기 보면은 종이컵에 얹었을 때 이 가운데 사진 정도 되죠. 그리고 순양파, 신박힌 양파는 이제 출하를 안 해주셔야 됩니다. 대파는 성인 손가락의 검지에 이제 둘개 정도가 되면은 출하가 가능하고, 흰 뿌리 부분을 먹는 거잖아요. 대파는 파란색 부분보다는. 그래서 흰 뿌리가 지금 여름철에는 한 20cm에서 25cm
겨울철에는 15cm 이하 정도로 키워주시고 이제 두덕을 좀 넓게 하셔가지고 흰뿌리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개화가 되어 있거나 너무 이제 백납 현상이라든지 하얗게 됐을 경우 그 초록색 부분을 절단해 주시고 납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쪽파도 마찬가지예요. 쪽파는 이제 원물 그대로 받는 형태보다는 아마 깐 상태에 받을 건데 이제 백납 현상이나 시들림이 없는 걸로 출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런히 정리해서 주시면 가장 좋고 저 모나미 볼펜 사이즈 정도. 애호박은 모양이 균일하게. 인큐 애호박 같은 경우 그러지만 이제 합천은 애호박 농사가 아마 만약에 하시면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마 많이 나올 건데 그러한 것들도 이제 초반에는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물론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모양이 고른 상태의 애호박을 납품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애호박을 눌렀을 때 단단한 게 좋아요? 물렁한 게 좋아요? 그렇죠. 단단한 상태로 이제 출하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 뒤에서 대답해 주신 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소분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민한 지금. 왜냐면 농가한테 좋은 물건이 들어와야 센터 직원들도 편하거든. 그리고 학교에 클레임도 덜 걸리고.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완숙토마토도 테니스공 사이즈가 가장 좋고 중량은 아마 150g 내외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퍼런 게 오지 않게끔 그 다음에 모양이 이제 뭐 갈라져 있거나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는. 토마토 같은 경우 생과로 애들한테 먹기도 하지만 학교 음식에서 뭐로 많이 먹죠? 스파게티용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시퍼런 푸릇푸릇한 게 오면은 당연히 그날 요리 못 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메론. 이제 과일 부분인데 과일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게 사람의 입맛이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합천도 해보니까 지난해 뭐 메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포도 클레임이 많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최소 기준을 맞추고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도 물건의 품질이 어느 정도 브릭스가 나왔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도 이제 말을 할 때라도 그 근거가 될 수 있게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급식의 메론 같은 경우는 8kg의 4수짜리가 가장 좋고요. 계란 무게가 한 2kg 정도 나가는 거. 네. 브릭스는 12브릭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후숙이 되어 있는 상태에 가지고 바로 학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기존에는 메론 싱싱한 거 따가지고 이제 집에서 소비자가 사가서 후숙을 시켜 먹는 과일이었지만은 그런 관점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박도 너무 이제 속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박수박이거나 너무 열과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신박힘도 간혹 이제 클레임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근데 저도 제가 이 일을 한 지금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수박은 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이제 만져봤을 때. 근데 우리 농가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빼주시고 꼭지가 요즘엔 T자로도 자르지만 그냥 일자로도 자르잖아요. 꼭지가 이제 있는 상태로 출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참외는 너무 이제 녹익거나 이제 모양이 불균형한 것들은 빼주시고 이제 브릭스는 11브릭스, 우기시에는 한 9브릭스 정도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노란색 선이 선명한 거,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모양이 이쁘고 때깔 좋은 거를 출하해 주시는 겁니다. 배는 지금 이 시기에는 요리용으로 많이 먹겠죠. 애기들 과일보다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셔서라도 이제 단단한 거로 출하를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사과도 이제 껍질이 얇은 걸
학교급식의 애기들 껍질 다 제거하고 먹이거든요. 근데 이 껍질의 무게를 재는 선생님도 있어요. 진짜 꼼꼼한 선생님들은. 이제 그 정도는 정말 정성인 것 같아요. 클레임을 걸기 위해서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는 이제 선명한 거고, 이제 단맛이 좀, 사과 좋은 사과는 제가 봤을 때 약품 처리 안 하고도 표면이 어때요? 좋은 사과는 좀 찐득찐득해요. 만졌을 때 약간 이게 단맛이 밖으로 이제 나오는. 포도는 이제 완전히 착과가 된 상태에서 까만 걸로 하는데, 포도에 클레임 많이 걸리는 게 뭘까요? 알맹이가 균일하지 않은 것도 클레임인데, 제가 겪었던 가장 황당한 클레임은 이 줄기가, 이게 나무가 좀 오래되면 줄기도 마르고 그렇잖아요. 그 줄기가 신선하지 않다고. 웃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해요. 이 농가는 포도 농사 몇 년 차 나누고 이게 줄기가 신선한데 맛이 좀 떨어집니다. 또 이건 줄기가 좀 오래돼서 포도 알이 계속 이렇게 툭툭툭 떨어진다. 어떤 거 원하시냐 했는데 선생님들의 취향이 정말 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난 맛 없어도 되니까 모양이 이쁜 거. 어떤 선생님은 어차피 학교 가면 다 전처리해서 씻을 거니까 그걸 다 떼낸다. 차라리 그런 거를 줘라. 이렇듯 선생님들의 취향이 이제 천차만별이고, 이제 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주문을 할 거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포도 종류에 따라 이제 브릭스는 조금 단단하지만은 알이 선명하고 온전히 익은 걸로 출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곡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물질이 없게끔 출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은 여기까지고, 학교급식에 앞으로 납품을 할 때 물건의 품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이실 거고, 여기 센터 직원들이랑도 많이 부딪히는 품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사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은 농가분들은 내가 기른 농산물 온전히 다 납품하고 싶고 자부심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갖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예, 아까 그 과일 그 설명하실 때 보니까 참외 같은 경우에는 그 브릭스가 11브릭스, 우기시 9브릭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노지에서 나는 과일들도 많잖아요, 그지요? 왜 굳이 참외만 우기를 따져서 브릭스를 정했죠? 참외 같은 경우 이 브릭스의 기준은 학교급식 기준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네. 다른 과일에는 왜 우기를 명시를 안 했냐 이 말이죠. 이 브릭스의 기준은 저희가 말하는 게 학교급식 식품품질 기준서에 참외 부분에서만 노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따로 명시를 하진 않은 거예요. 그 기준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저희도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우기라서 이 정도 브릭스 표준이지만은 당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려요. 하지만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 책자 그대로를 원하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를 저희가 써서 농가분들한테 요청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 이유가 있네.
있네. 연세가. 여기는 이제 농산물이 저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 건 있거나 여기다 농산물을 보관해 놨다가 전처리 할 때는 이제 전처리장으로 가서 전처리. 아, 또 깨끗하게 나왔다. 아, 전부 괜찮은 거다, 그게. 네, 여기는 그 공유만 보관하는 공유장. 출고기. 여기가 이제 소분 작업을 하고 전처리를 하는 거를 포장을 다 한 다음에 내일 학교 새벽에 나갈 물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7시나 7시 40분 제가 출발합니다. 여기는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 이렇게 다 각각 창고를 따로 두는 이유는 김치 들어오고 나가고 출고자를 통해서 지금 탑차에다가 실어서 탑차도 저희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시장 운동이 그 분리된 탑차를 통해서 지금 학교로 배송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바깥하고 안에 온도차 때문에 맞아요. 학교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전처리된 농산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연근도 다 슬라이스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라 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지 세척하고 저기 이제 작업대에서 우리가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갖고 해준단 네, 말이지. 예. 아, 그럼 이제 학교에서 요리만 하면 되네. 네네네 그래야 하도록 당장도 모든 게다 가스 예, 그러니까 좀 세척 작업하고 저기 하는 게 전처리장이고 이제 일반 농산물 상추 같은 거는 들어오면 세척은 하지 않더라도 소분을 하려면 멀리로 들어온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소분을 해야 되는데 이쪽 공간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제 저기 그 위지에 저 뭐지 박스나 포장재 보이시잖아요. 이걸로 포장을 해서 상추 같은 거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엽채류는 사실 좋은 재료를 넣어놓으면 박스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또다시 박스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관하고 사실은 잘 오는 엽채류는 외송도 중에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 포장된 채로 이제 배송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 도중에 농산물이 상하는 경우도 춥다. 추워서 모르겠는데 이 전체가 큰 대형 저온 저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예. 아, 너무 좋다. 네. 아,